네,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드사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드사인 대표 이영준입니다. 모드사인은 만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신청서, 동의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에 모드사인을 통해서 서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모드사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한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 SK,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토스, 야놀자, 마켓컬리와 같은 스타트업, 존슨앤존슨,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재 약 20만 개 이상의 기업 그리고 46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모드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전공이 법학인데 원래 법학을 공부하면 창업이나 취직보다는 고시 공부를 해서 법관이 되거나 또는 어떤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그런 길을 꿈꾸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다녀온 뒤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 신림동에 올라가서 여러 공부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방향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성공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부를 하던 중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할 때 제가 행복할까?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 공부를 그만두고 부산에 다시 내려와서 부모님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잘하고 싶은 일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때 한창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전 어릴 적부터 만들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라든지 능력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면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혼자서 배우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 잘 만들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학교 안에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어떤 동아리를 제가 새롭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 어떤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던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변호사를 찾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보통 법원 앞에 찾아가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 알기 힘들고 변호사 역시도 자신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알릴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법률적인 제약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어떤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브로커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사건 소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꼭 풀고 싶은 문제였고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개발 동아리에서 함께 개발을 했던 두 명과 함께 원룸을 빌려서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를 반복하면서 어떤 창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는 그 방식들, 실물을 기반으로 계약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방식 자체는 인류가 만들어진 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석판에서, 종이에서 바뀌었을 뿐이지 그 형태는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 기존의 계약 방식들은 문제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만나지 않고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고 또 만나기까지의 여러 시간과 비용적 문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약속된 내용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키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의 증거로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 종이라든지 이런 실물 기반의 것들은 항상 훼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거나 변조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계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난이도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계약을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정말 번거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해야 될 계약들을 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모드사인은 이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자계약으로 풀어냄으로 인해서 기존의 계약에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과 비용,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절약해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만큼을 더 값진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가 사실 저희가 꿈꾸는 미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역량 강화와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의 모두사인 이전에 주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출발점이기도 했던 다양한 변호사들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의뢰인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직접 여러 번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만들었던 서비스는 법률적인 문제와 사건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많은 케이스들이 계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들을 그때 또 배우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계약을 더 쉽게 계약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해서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저희가 템플릿화해서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의 정보, 또 회사의 정보 이런 것들을 질문과 답변을 하듯이 입력을 하면은 그 즉시 계약서가 완성이 되고 그것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면서 결국엔 창업을 해서 그 준비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진 대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고 수상을 하게 되면서 초기에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했고요. 또 저희 역량과 자금 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끝에 국내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초기 투자사인 프라이머라고 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게 됨으로써 저희 서비스를 부스트업할 수 있는 자금을 그때 또 확보하는 그런 준비와 실행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저희는 풀고 싶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계약을 합리적으로 법적 리스크 없이 계약서를 만들게 도와드리고, 또 사실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물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부 또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 계약서가 서로 문제없는 계약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전자계약으로 이것들을 체결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기록이다 보니까 이 계약을 좀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쉽고 자동화해서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내가 대금 이체를 해야 된다든지 각 행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것들이 실행해 줘야 됐다면, 전자계약으로 이게 출발했다 보니까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수와 리스크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조직들의 계약을 더 안전하게 또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계약의 표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조직이 모두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들을 또 많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위들을 할 때 항상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많은 조직들의 어떤 중요한 일을 또 부가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 번 처음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정의하는 이 스타트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말은 과거의 우리 조직과 현재 우리 조직의 성장률 자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제가 가진 어떤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회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항상 새로운 상황일 거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에 부합해서 적응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옳은 판단을 한다는 것이 되게 난이도 높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회사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런 난이도는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사결정과 판단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사인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사인이 계약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표준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계약 방식이 아니라 모두사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전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이 모두사인이 기대하는 어떤 꿈 그리고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사인이 부산에서 출발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 모두사인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부산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사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부산과 서울 사무실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부산이었지만 저희가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떤 우리가 성장을 이뤄내려면 꼭 필요한 게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부산에
부산에서 저희가 인재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IT 일이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어떤 경력자 또는 시니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산에서는 성공한 IT 기업이 없었다 보니까 시니어나 경력자를 찾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에는 그런 기업도 많고 그런 기업들에서 성공 경험을 한 많은 경력자와 시니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서울에서 인재를 직접 영입하는 수밖에는 없었고요. 반대로 또 그런 분들을 모셔오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 회사 외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모드사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표준이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드사인에서 이 성공과 성장의 과정에서 수많은 경력자와 시니어들이 배출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다른 기업에 가서 어떤 기여를 하거나 또는 그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이후에 스타트업을 하는 후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도 충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도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를 저희가 풀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부산에서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성장하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현재에 비해서 미래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성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은 되게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1년 일했을 때보다 5년 일했을 때보다 그때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폭보다 스타트업에서 1년과 5년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대표로서의 성장도 있겠지만 그 구성원의 관점에서도 조금 더 많은 경험과 그걸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어떤 가치관으로 삼는 분한테는 이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연적으로 또 필요하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품으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장 사이즈 자체가 되게 작은 시장이라고 하면은 결국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 영역 자체가 큰 시장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큰 시장이라고 해도 내가 여기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춰야 될 경쟁력은 무엇이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될 그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는 어떤 일이 기존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곳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구축해 놓은 그 철옹성 같은 부분들을 제가 부숴야지 그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창업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일터와 일인 것 같아요. 이 일하는 그 시간 자체가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사실 내 인생의 그 대부분은 버려진 시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일하는 일이 가치 있고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연봉으로 비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느꼈을 때 값지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 나 스스로 정립이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선택을 해야지, 그런 어떤 일터일 수도 있고 그런 업종일 수도 있고 직무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커리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진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 그리고 또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창업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많은 창업가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어떤 회사일 거거든요. 그러면 매번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성장을 하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끊임없는 도전이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